재작년 가을쯤 겪은 이야기다. 층간소음에 시달린 나머지 처음으로 내 집을 사게 되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 아이들도 집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층간소음도 피할 수 있는 진정한 쉼터를 찾다가 나도 모르게 홀린 듯 덜컥 계약을 한 곳이다. 주변에 집들도 많지만 굉장히 조용한 동네였다. 내가 들어와 살게 됐을 땐 리모델링이 전부 끝난 상태였고 2층의 다락방 같은 곳은 아예 막아서 출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뒀다. 이래저래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위층 아래층 눈치 보지 않는 행복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비록 직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시간만 감수하면 정말 편안한 생활이었다. 그러던 중 아주 갑작스럽게 어떠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나서 와이프가 집안일을 할 때 어디선가 휘파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난다든지 가끔은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나는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아내가 예민해진 탓이라 생각하고 가끔은 지붕이 새들이 날아와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도 내가 몇 번 보기도 했었으니까 별일 아닌 거라 생각하고 평상시처럼 보내다 이번엔 내가 그 기묘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아내와 아이들이 친정으로 가게 된 어느 휴일, 해가 쨍쨍한 낮에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직감적으로 이건 지붕에서 나는 게 아닌 분명 지붕과 집 사이에 그 틈에서 나는 소리라고 확신했다. 나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천정을 점프해 손바닥으로 세게 쳤다. 그런데 정말 기절할 뻔한 일이 벌어졌다. 천정에 뻗은 내 손바닥을 누군가가 반대편에서 쾅 하고 손바닥 같은 걸로 맞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났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팬티바람으로 집을 뛰쳐나왔다. 때마침 맞은편에 사시던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며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 이어졌다. 나는 그 노인과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곧바로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체 그건 무엇일까?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운전 중인 건가? 나는 급하게 외투를 챙겨 입고 동네 근처 PC방으로 향했다. 그냥 멍하니 PC방에 앉아서 단독주택에 사는 쥐나 고양이 같은 걸 검색해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저 떠도는 괴담 같은 헛소문들 뿐이었다. 나는 두려움을 잊으려 아까의 그 일이 아주 우연히 내가 잘못 느낀 착각일 거라 애써 무마시키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 감촉은 잊을 수가 없었다. 문과 문 사이로 서로가 하이파이브를 한 것 같은 그 느낌. 절대로 잊을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떨려왔고 그 와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질렀다. 아내의 전화였다. 나는 급히 계산을 하고 핸드폰을 든 채 밖으로 빠져나왔다. 여보세요? 전화했었어? 나야.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어떤 거? 근데 당신 밖이야? 뭐 잠깐 담배 사러 나왔어. 그나저나 당신 저번에 그 천장에서 뭐 쿵 하는 소리 같은 거 뭐 그런 거 들렸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말했던 거? 그때 이후로 뭐 그런 소리 안 나던데? 왜? 당신도 들었어?
듣긴 했는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네. 아무튼 오늘 언제 오려고? 아빠가 오늘은 애들이랑 자고 가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자고 갈까 해서. 나는 차마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 자존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만에 놀러간 아내 아이들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다는 게 우선이었다. 그래? 그럼 거기서 자고 와. 재밌게 놀다 오고 내일 보자. 알겠어. 근데 당신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괜찮은 거 맞지?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알겠어. 끊을게. 이제 집 다 와간다. 알았어. 내일 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주변은 상당히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오니 고요했고 생각보다 무서운 느낌은 없었다. 갑자기 밀려오는 허기에 나는 가볍게 컵라면에 물을 붓고 액션 영화를 크게 틀어놨다. 혹시라도 적막감이 돌아오면 다시 그 소리가 들릴까봐였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깥은 바람 완전 불지 않는 날씨다. 그래, 바람 소리일 리가 없었다. 나는 한기가 든 소리에 침대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러고 있자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집은 고요해졌다.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며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하필 일어난 시각은 새벽 2시. 이제는 아주 또렷하게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에 이 현실이 제발 꿈이길 바라기 시작했다. 떨리는 몸을 일으켜 이불을 들쳐 빼꼼 고개를 내밀어 봤다. 집안은 그저 고요했고 어두웠다. 나는 급히 전등 스위치를 켰지만 밤새 비가 온 탓인지 아니면 대체 무엇 때문인지 불은 켜지질 않았다. 그저 맞은편 가로등 불빛이 집안을 비춰주고 있었다. 두려움에 이성을 잃은 나는 곧바로 현관 공구함에서 망치를 집어들었다. 다른 한 손에는 기억자형 랜턴을 들고 아이들 방에 들어가 아이들 장난감 사다리를 억지로 끌어다 왔다. 휘파람 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주방 옆쪽 방으로 들어갔다. 아마 그때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무언가 홀려 있었던 것 같다. 내 성격상 도망이나 쳤을 법한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튼 나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그 천장 쪽을 망치로 있는 힘껏 두들게 됐다. 혹시라도 위에 있는 무언가가 튀어나오든 말든. 생각보다 쉽게 뚫리는 천장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책상 위에 사다리를 놓고 그 뚫린 공간으로 머리를 쑥 집어넣었다. 당연히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나는 준비해둔 손전등을 천천히 켜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전등을 켜자마자 나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온갖 작은 동물의 뼈들과 난잡하게 빠진 털 같은 것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작게 심호흡을 하고 천장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 그 순간이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바닥을 탁탁 찍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리가 들리는 뒤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 랜턴을 비친 순간 그냥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땐 가족들이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장인어른도 와 있었다. 무엇보다도 집이 아닌 병원이었다. 나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옆에 있던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리고 아내가 나에게 들려준 말은 이러했다. 새벽에 아이들과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아내 아이들 깨워 급히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영문도 모른 채 장인어른을 따라가는 길에 아내가 장인어른에게 물어봤다고 한다. 아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이게 뭔가 조서방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불길해. 너 아까도 조서방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지? 아니 그렇긴 한데 아빠 그이 아까 잘 있다고 전화까지 했는데 왜 그래? 너 지금 가면서 전화하는데 조서방 전화 안 받고 있지? 아까 꿈을 꿨는데 너무 불길해. 무사하면 다행이고 별일 없이 자고 있으면 그저 일찍 집에 왔다고 생각하면 될 일이야. 아빠가 살면서 이 꿈을 꿨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너희 엄마도 이 꿈을 꾸고 나서. 장인어른은 말끝을 흐리셨다고 한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보니 내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바닥엔 망치와 아이들 사다리 장난감이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책상 위에 있던 망치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집에는 지금 경찰들이 와 있다고 한다. 다락방 구석에 오래된 백골이 발견됐다고 한다. 어디 괴담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라 나는 전혀 믿을 수 없었다. 그런 일이 생길 거라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무교이고 귀신 같은 걸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 흔하디 흔한 일반적인 그런 사람일 뿐이다. 그 전에 살던 사람들도 경찰 조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우리 가족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백골 사체는 죽은 지 벌써 30년이 넘게 흘렀다고 한다. 무엇보다 30년 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노부부였고 그 노부부 또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뉴스에도 보도되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장인어른의 권유에 따라 우리 가족이 그 백골 사체를 마무리를 해야 했지만 그 백골 사체는 경찰에 수거해 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알 수가 없었다.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가까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도저히 그곳의 트라우마를 극복해내지 못한 나 때문이었다. 내가 본 그것의 모습을 나는 충분히 기억한다. 그것은 머리가 있었고 백골이 아니었다. 그저 창백해서 푸른색의 피부였고 이빨 사이에 여러 색깔의 털이 끼어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눈알 한쪽이 대롱대롱 튀어나와 있었고 뻔하고 흔한 산발의 긴 머리였다. 하지만 그것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를 벌리고 있었던 건 아주 크게 날 보며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오랜만에 보게 된 사람이 반가웠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날 가지고 노는 재미가 즐거웠던 것일까? 벌써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딱딱한 것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화들짝 놀라곤 한다. 아직도 그 영혼의 얼굴이 나를 쳐다보는 꿈을 꾸곤 한다. 끝으로 희미한 내 기억으론 그 백골로 변한 사치하는 별개로 그 홀령이 있었다는 것뿐.